가장 지금 뭐 진보적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네. 진주 대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65년생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5년인가 선배인데 사실 제가 그 판사들 인터뷰를 많이 해본 기자들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판결문을 수천 건을 분석하는 어떤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건인지 수만 건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의 많은 판결문을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판사들을 접촉을 했고 상당히 많은 판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문영배야. 네? 문영배야. 어투 자체도 완전히 경상도 사람이고요. 선비고 학자야 그냥. 네? 이 사람이 무슨 진보고 보수고 간에 제가 한 2번 정도 인터뷰를 해본 기억으로는 이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게 법과 인간에 관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법과 인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있죠. 재판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라고 법전에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네. 네. 그러면 그럴 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법원장도 하고 판사도 하고 법원장도 하고 헌법재판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최고의 판사들이거든요, 사실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근데 성향은 다 있어요. 그게 좌우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인간적이냐,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뭐 다혈질이냐,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도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불교냐, 뭐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니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니는 기독교기 때문에, 니는 불교기 때문에 니는 판결을 이렇게 할 거야. 또는 너는 이 불교와 관한 판결은 하면 안 돼. 너는 불교 신자니까. 라고 해버리면 인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법대 나온 판사들 중에서 이 정도 되는 급에 있는 판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고결한 생각을 가지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 사안으로만 보려고 노력을 하겠구나라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이 사회는 신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야. 문영배 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 유진우 의원이 문제 삼은 대목을 보면은요.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주 재밌는 논리.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어떤 주장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으면 이거는 저는 문해력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게 십몇 년 전에 썼던 그 우리법 연구회에서 그 전체 글을 보면은요. 저는 법원의 보수성을 비판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법 연구회에서 자기가 가장 그래도 좀 왼쪽에 있는 좀 진보적에 있는 그런 어떤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법 연구회를 벗어나서 자기 지인들 친구들 만나잖아요. 보수적이지. 그럼 자기가 보수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맥과 문해력을 딱 놓고 해보면 우리법 연구회에서 내가 진보적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사회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나는 보수다. 이 사람 서울 법대 나오고 진주 대하고등학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요. 진주 대하고등학교 65년생이면 비평균화 지역일 때야. 비평균화 지역이면 그쪽 경상남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부 잘했고 판사고 엘리트고 그리고 부상지부 부장판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이 얘기는 폄하가 아니고 진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뭐 우리 법조계에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 진보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는 거라고 봐요. 법원이 그만큼 보수적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인식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판사는 보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거를 뗐어. 주진우 의원은 그 뒤에 건 떼고 앞에서 우리 법 연구에서 내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자기의 편향성을 고백한 거다. 내가 좌파란 뜻이다 이런 거를 막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오늘 주진우 의원이 또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문영배 재판관 그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바빠진 다음에는 뭘 쓰냐면 책 읽은 얘기를 씁니다. 근데 책을 읽은 감상을 한 줄 정도 쓰고 책에서 읽은 부분을 발췌를 해서 한 대목 정도로 올려놓습니다. 이걸 계속 하잖아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은 근무 시간에 책을 이렇게 읽고 책 읽은 얘기를 블로그에 쓰면은 일반 기업 같으면 해고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딴짓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책을 읽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주 편향적인 아주 독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책 읽은 얘기 블로그에 썼다고 해고하면은 부당해고입니다. 그거 부당해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검사 출신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책 읽은 목록을 가지고 편향됐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책을 안 읽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책을 읽지 말아야 됩니까? 책을 안 읽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책을 자기가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 책이 좌파적이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한 줄 감상 남기고 한 줄 발췌 한 대목 발췌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책을 이 편향적인 것만 읽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읽은 책들이 무슨 운동권 서적입니까? 정상적으로 출판되었고 판매가 되는 책들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 책을 읽으세요, 주진우 의원. 너무나 뻔한 게 기본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할 때 겉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나 고정관념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는 작업을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많이 합니다. 꼭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지검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전주 출신이다. 전주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영배는 경상도 출신인데 왜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 왜 안 합니까? 고정감명과 배치되잖아. 경상도 출신인데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진보적이네? 이상하지. 배치되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거든. 제가 이런 경우를 이게 정말 악독하고 나쁜 겁니다. 이게 말이죠. 어느 정도로 악독한 거냐면요. 넌 흑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사고하고 말하는 거야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이제 이게 거의 인종차별적인 거예요. 그 수준을 완전히 이제 그 수준으로 달려가서 거의 뚫고 나가는 게 지금 아예 무슨 그 인터넷에 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렇게 해가지고 문영배 옆에 막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딱지를. 그래서 문재인이 임명함, 그다음에 무슨 좌파라고 고백함,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뭘함, 네. 예, 이재명하고 아는 사이, 나중에 이게 가짜 뉴스화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대응한다고 하는 게 민주당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무슨 이재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 조이도 안 갔다며. 안 그렇죠.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아니, 조이가 또 최경영 기자님이 뭐야.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의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거는 뭘 위한 거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할 거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만들 겁니다. 9명을 완성시킬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곧 벌어질 일이죠. 이 결론을 낼 겁니다. 이 마은혁 3일에. 재판관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3일날 결론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입장에서는 임명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최상목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아무튼 임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느냐? 문영배보다 더한 사람이 마은혁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완전히 그럼 좌파 투성이인 헌법재판소가 되는 겁니다. 3명은 재판 기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거기 한 명이 그들보다 더한 악마 같은 재판관이 한 명이 더 추가되죠. 4명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좌파가. 그런 체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계속 침대 축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보석 신청을 한다 그러고 지금 그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나는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나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 4월 18일 이후까지 질질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열심히 조력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도와주는 구도로 가는 거고, 최대한 이 질질 끄는 이 작전에 협조를 하는 거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상사가 돼가지고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온다. 거의 100% 결론이 나올 거거든요. 결론이 나오면은 이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그렇지. 주장을 가지고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 탄핵에 거의 불복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사악한 계획이죠. 너무나 이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저급한 수준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야기는 한두 번 했습니다. 미디어 포커스 있을 때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어떤 놈이, 국회의원 하나가 제작진 전부 다 출신 고등학교까지, 작가까지 전부 출신 고등학교까지 적어내라 그랬어. 적어내라 그랬는데 부산하고 대구가 많아가지고 국정감사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때 미디어 포커스가 전부 이제 조선일보랄지 이런 거를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호남 출신이 많으니까 그럴 거라는 전제하에. 근데 호남 출신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적어내라고 할 거야?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쌍놈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반과 쌍놈을 구별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잖아요. 양반과 쌍놈을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육두품이나 골두품 체제와 같은 마인드, 신라시대 마인드를, 천년전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쪽하고 국힘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은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봐도 2월 중으로 그 결정이 아마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으니까. 제목이 빠르면 2월 말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2월 말, 좀 늦으면 3월 중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헌재에서 다른 탄핵 사건들 많잖아요. 그게 많은데 유독 윤석열 것만 지금 속도를 낸다.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실 심의가 우려다. 부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논란도 많다, 헌재에. 근데 뭔 논란이 있고, 그리고 뭐부터 할지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시급성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라고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재판관이 설명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다 좌파라고 마음속 깊이 믿고 정말 확신을 가져갖고 이렇게들 주장을 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한겨레가 또 그 부분을 꼬집어갖고 이제 기사를 써갖고 권성동을 이제 약을 올리고 있는데, 권성동이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권성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에 또 이런 문제가 막 논란이 되고 할 때, 그 법원에도 하여튼 모임이 있고 한데, 어느 모임 소속이라고 해서 그 판사가, 이거 한참 이제, 이거는 상대편이 무슨 판사 공격하고 이럴 때 한 얘기죠, 권성동 씨가. 어디 소속이다, 뭐 누구와 가깝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판사를 공격하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어느 모임 소속이라고 꼭 판사가 뭐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나도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나한테 1심 무죄 줬던 판사가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 근데 아주 판단은 정확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국민의힘은 이게 뭐 우리법 연구회 좌파네 뭐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아니, 권성동은 워낙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그 권성동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로 내통하는 사이 아니에요? 오늘 전현희 의원이 그 얘기. 중앙대잖아. 아니, 전현희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해야 돼. 내가 봤다. 서로 이 권성동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하더라.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내통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대 선후배에다가 둘 다 법조인 출신에 그렇죠. 둘 다 정치인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여야를 맡고 있는데 네. 그럼 둘이 내통해가지고 무슨 짓을 북한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사퇴하세요. 네. 아니, 지난번에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방하러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안아보자고 그랬나? 뭐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기선 이러지 말자고. 그럼 뭐야? 안 보는 데서 앉겠다는 건가? 무슨 사이야? 수준을 살짝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기사 기억이 나서 루스 긴즈버그라고 영화로도 나왔던 아주 미국의 유명한 연방 대법원 여판사 있거든요. 네. 대법관이 있는데 그 판사를 대체하는 인물로 에이미 코니 바랏 이 지금 사진 나가죠.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이 여성 이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는데 요게 이 사람이 가디언즈에서 특종을 하나 했어요. 요 사람이 카톨릭인데 예. 자신은 그냥 일반 평범한 카톨릭이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카리스마틱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카톨릭이야. 아, 그런 카톨릭도 있습니까? 그런 카톨릭인데 예. 대학교 1, 2학년 때 혼수고 하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캠핑을 같이 해. 아.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어떤 그러니까 거의 사교 집단이야. 아. 거기에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거짓말한 게 다 들통이 났다. 네. 다 들통이 나고 이게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야. 그렇죠. 어. 트럼프가 네. 이 소위 말하는 임신 중단권이나 이런 그렇지. 문제를 예, 자기 예. 의사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게 루스 긴즈버그라고 진짜 진보 리버럴 진영에서는 정말 신처럼 떠받들던 여성 대법관입니다. 예. 영화로도 나와 있어. 루스 긴즈버그 영화도 예, 나와 예, 있어. 그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이 여성 지지자들이 거의 인터넷 밈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후임으로 트럼프가 지명을 했으니 미국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바르르 떨었겠어. 네. 근데 그거를 영국의 진보 매체인 가디안에서 야, 얘 옛날에 혼숙 동거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 1, 2년 동안. 학교도 다 빠져먹고 그리고 이상한 사교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 카톨릭에서 카톨릭으로 인정하는 종교 맞아요? 아니었어. 아니죠.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었는데 네. 미국 민주당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 커미티 그 대법원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 커미티의 미국 민주당 간사 이하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졌던 간에 그게 현재 대법관의 자질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한 그 자질만을 물어보려고 한다. 끝. 그래가지고 가디안지가 요거를 세계적인 특종을 했음에도 완전히 뻘쭘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 네.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정치의 수준이. 성동아, 영세야, 너희들이 법조인이야? 아유, 쪽팔린 것들 정말. 근데 진우야. 아유, 근데 정말 정신 차려라 임마.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논평에 아.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냥 완전히 이게 저질화되고 그 다음에 무슨 막 대학교 때 무슨 뭐 그 증언할 사람도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네. 같으면 뭐 뻔하잖아. 아우, 탈탈 털죠 진짜. 탈탈 털려버리지.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또 여성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사안이 이상하게 가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사전에 민주당이 차단을 해버렸어.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야. 트럼프가 지명을 했는데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동아, 영세야, 진우야, 정신 차려 임마. 이게 정치라고. 너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아? 개맛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